두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은어떼가 헤엄치던 남강, 줄배가 오가고 강가에 울려 퍼지는 빨래 소리, 어머니가 부르시던 목소리가 메아리치던 고향 진주. 고향이란 말 속에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잠겨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은근과 끈기로 살아가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애나 진주 사람 리영달. 1960년대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마지막 세대이자 진주 문화사랑 모임을 만든 그의 시선을 따라 새롭게 진주를 만나봅니다. 오래된 가게들 사이 2층의 한 치과.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 의사 리영달. 올해 90이 넘은 그는 스스로를 애나 진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쌀과 고무신을 팔아 7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가난이 계속 따라다녔지만 만화를 그려 생활비를 보탰고 대학 마지막 학비는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마련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꿈이었고 지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진주 사람들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다며 고향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진주로 돌아와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치과의사 리영달의 삶은 그저 진료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하고 개업하신 분이 이영달 선생님 처음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신 게 무슨 일이 있냐면은 우리 진주 치과 의사 신협이 있습니다. 그 신협을 최초로 그 당시에 아주 드물 때 치과 의사 신협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드셨어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한 10년 정도 전인가 치과인의 상이라는 걸 신설을 했는데, 이영달 박사님께서 1회 수여자로 치과인의 상도 받으시고, 그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 치과계의 제일 어른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 귀하던 시절, 그는 진료 중에도 항상 카메라를 곁에 두고 진주 사람들의 일상과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애나 진주 사람인 그가 고향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또 다른 수단이었습니다. 보호자로 따라온 부모님이나 애들이 있으면 애들도 촬영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듣기로 그 사진을 인화해서 그 본인한테 주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환자 보던 중에 찍은 스냅 사진들이 많습니다. 작품 중에. 그 중에 몇 가지는 참 제가 봐도 인상적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그 사진가로서의 카메라를 항상 들고 계신 이유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고향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사진이라는 길에서 찾게 된 건 1957년.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인간가족 사진전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진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 첫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향 진주의 풍경과 사람들, 그 따뜻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진주에서 개천 예술제를 촬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는 오직 진주를 위한 일이라는 일념 하나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어떠한 연출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도시, 진주의 면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진주를 기록하던 일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모임으로 확장됐습니다. 진주에서 사진협회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모이는 일요 사진 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이 박사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는 이 박사님이 일요 사진 클럽이라는 그 아마추어 클럽을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농촌 지도 사업을 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해야 되거든요. 진주에 있는 사진을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러면은 이제 각수돈 씨라든지 이영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아주 그 선도적으로 지금 지도를 잘하고 계신다. 이래서 이 박사님을 만나야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항상 찍는 것이 농민을 위한 교육용만 많이 찍었는데 이제 이영달 그 박사님은 그 주로 예술적인 사진을 많이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농민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하고 이영달 선생님께서 예술적인 사진 찍는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죠. 아, 나도 저런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많이 받게 됐죠. 그가 만든 일요 사진 클럽은 단순한 동호회를 넘어 진주를 담고 함께 나누는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일요 사진 클럽에서는 보통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바쁘면은 2주에 한 번씩 나가고 일요일 되면은 반드시 그 모여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면은 이영달 박사님이 직접 이제 사진 구도면이라든지 또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직접 가르쳐 주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빨리 그 습득하게 되고 이 박사님은 아주 초보자들에게 머리에 속속 들어오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리영달 박사는 사진의 구도부터 시선의 방향까지 초보자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고향인 진주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뭐 걸어다닐 때 진주 촉성로 쪽으로 많이 갔고 또 저 비봉산 쪽에 올라가서 진주 시가지 사진도 많이 찍었고 또 비봉산 쪽이라든지 뭐 하여튼 산 주변에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찍으러 다녔고 월화산 쪽으로도 저희들이 그 많이 다녔고 하여튼 진주 근교에는 안 다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로 걸어 다니는 곳을 많이 다니까 가까운 곳을 많이 갔죠. 그 뒤에 이제 조금 되면서 이제 그 1호 사진 걸어 회원도 조금 불어나고 회비도 좀 모이고 하면은 이제 차를 대절하고 많이 갔지만은 초창기에는 이 근서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애나 진주 사람 리영달의 카메라 속에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진주 사람들의 삶, 그 무게를 닮은 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묵묵하게 땅을 딛고 살아가는 소. 그 옆에 소처럼 선 진주 사람들까지 카메라에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는 그 상당히 소 자체가 순진하지만 굉장히 일을 잘해요. 아는 그런 우리 진주 사람의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그는 화려한 기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남긴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계절이든 누구도 카메라를 들지 않던 자리에서 그의 카메라는 늘 진주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제 그 특징이 진주의 행사 때나 진주의 문에 있을 때는 반드시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한 번도 제가 볼 적에 카메라를 안 메고 나오시는 일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가지다냐 물으면은 진주를 촬영하기 위해서 가지다닌다 그러거든요. 진주를. 그게 이 박사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게. 뭐 자기가 지금 어떤 큰 작품을 만들어서 그 어디에 뭐 내고 전시라고 이게 아니고 진주를 담아야 되겠다. 진주에 이런 행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진주에 오늘 날씨가 아주 더우니까 사람들이 뭐 전부 막 우통을 많이 벗고 다니구나. 이런 걸 이제 그 하기 위해서 가져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사진작가 회원들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따라 합니다, 지금. 지우면 사라질 것 같은 장면들. 흔하다고 버려질 것 같은 표정들까지. 그는 그 단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주에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도시는 이렇게 지켜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듯이 그는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을 사진 한 장 한 장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모인 기록은 우리의 삶이 되었고 그리운 진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진 앞에서 같은 시간을 견뎌낸 이들은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그 옆에 선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이해합니다.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예술인을 향한 배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에겐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70년, 80년대는 그러니까는 개친예술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맹성을 날릴 때입니다. 그 당시 예술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없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주로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우리 개친예술제를 창제한 파성 설창수, 동기 이경순, 그 다음에 또 여러 내고 박생강 이런 기라성 같은 진주 문인들이 이 이빨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이영달 박사 치과에 갑니다. 이 박사님은 진주의 아주 뛰어난 문화예술가고 또 진주를 대표하는 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절대로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이분들은 미안하니까는 작품을 이 박사한테 꼭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박사가 그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셨고 진주 역사박물관의 완공이 되면은 그런 작품들을 진주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진주 시민상을 받았을 때조차 상금 전액을 진주의 문화예술을 위해 기탁했습니다. 그 마음은 리영달 예술인상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예술인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1995년엔 진주의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켜내자는 뜻을 모아 진주 문화사랑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실은 잊히던 역사의 흔적, 봉수대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주 문화사랑 모임은 그렇게 진주에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문화사랑 모임 회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상대 근무하시던 이감열 교수님이 그 설계를 하시고 또 문화사랑 모임의 박임수 씨가 이제 그 석축설 그 건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도맡아서 이제 그 세웠습니다. 그거는 이제 순수한 시민들의 모금으로 그 세워졌기 때문에 더욱 뜻이 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냥 우리가 봉수대를 세울 때 진주돌로 세우자 해가지고 그 대부분 진주돌이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유명한 그 지역의 돌을 가져오자 해가지고 백두산 돌, 한라산의 돌, 지리산의 돌, 뭐 그 태백산의 돌 이런 돌들을 거기 지금도 그 있습니다만 그 돌을 기념적으로 거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거기다. 예, 전문 학자들이 이제 이번에 그 해보니까 조금 우회가 기다 해가지고 지금 KBS 송신답 바로 옆에 거기가 그 제자리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다시 씌웠습니다. 사실은 문화사랑 모임이 조그마한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서 진주 역사를 갖다 복원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그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영원히 남겨야 될 그런 그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주 문화사랑 모임은 진주만이 가진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세운동을 뭐 의령도 하고 함안도 하고 뭐 서울도 하고 뭐 각지에서 다 했지만은 기생과 거린이 나서 가지고 만세운동을 하고서는 전국에서 진주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진주가 얼마나 독립운동을 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세운동을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진주 시민들도 옛날에 거린 기생들도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걸 알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3.1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도시 진주. 진주 문화사랑 모임은 역사의 흔적을 담는 동시에 오늘의 삶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잃지 않았습니다. 진주 문화사랑 모임에서 진주 8경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진주 하면은 문화도시, 교육도시, 역사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맞지 않는 12경을 그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자면은 진주 12경에 들어있는 것이 속성농들 할 때 빨래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 빨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래서 이제 문화사랑에서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보자. 그리 이야기가 된 겁니다. 2005년 김시민 장군의
선무공신 교서가 일본에서 발견됐을 때도 먼저 움직인 것은 진주 문화사랑 모임이었습니다. 김시민 장군 공신 교서가 일본의 그 고서에서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매로 나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왔어요. 김시민 장군 가면 우리 진주에서는 참 잊어서는 안 될 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공신 교서가 일본에서 거기에 나왔다고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모금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진주 문화사랑 모임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사와 함께 진행한 모금운동. 목표액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반환 운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걸 우리 이영달 박사께서는 꼭 그 시민운동을 통하여 우리 한국으로 좀 반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제가 아마 적극 도운 것 같습니다. 당시 그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반환 운동의 시민 모금 운동이라든지 또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이 박사님의 그 지시에 따라 제가 충실히 수행을 하여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가 진주로 오게 되고 지금도 그 국립진주박물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진주 시민들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이 박사님이 그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 애나 진주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주 문화 발전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86년간 일본에 머물던 문화재가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성금을 모아 우리 문화재를 매입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공신교서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진주 시민의 자부심이자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진주 정신의 상징입니다. 남강을 따라 걷다 보면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 이어지는 2.9km의 남가람 문화거리. 이 거리에도 일상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고 복원하는 일이 값지다는 것을 이야기한 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주를 위한 일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주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진주 문화사랑 모임은 교육과 역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소년운동의 그 발상자 진주입니다. 문화사랑 모임에서 진주교육청 그 뜰에다가 진주는 소년운동의 발상지다 하는 그러한 그 강영호 선생의 그 소년운동 발상지 비석을 거기다 씌워놨습니다. 교육의 터전이자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시작된 진주. 그 발자취를 잊지 않기 위해 잊혀진 자리에 표지석을 세우며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라지는 교육의 현장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문화사랑 모임은 아이들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빈 건물만 남아있던 옛 배영 초등학교를 또 한 번의 교실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진주의 기억으로 다시 세우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진주 교육역사관입니다. 이곳에는 진주가 교육의 도시였다는 기록들이 보존되어 미래 세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문화사랑 모임에서 하고 있는 소년운동, 행평운동 다 저희들이 뭐 자료 정리를 하고 하는데 진주 교육이 경남 교육의 역사거든요. 지금 학생들도 이걸 보면은 진주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겠다는 진주 문화사랑 모임의 뜻은 진주 역사관 건립 추진이라는 큰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그 진주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부 기자가 찾아가서 그 이영달 박사를 취재할 때 진주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저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이 박사는
정말 진주 애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저도 진주 문화사랑 모임에 가입을 하여 이영달 박사가 하는 진주 문화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같이 돕고 같이 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애나 진주 사람 리영달의 기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와 건물에 표지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착각이 진주를 갖다 우리가 뭔가 좀 남겨도 해야 된다 그런 이런 집착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이 표지석을 갖다 저희들이 14군데 씌웠습니다. 13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도시는 표지석을 통해 이곳에서 애나 진주 사람들의 삶을 증언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무엇을 표지석 삼아 그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라지기 전에 붙들어둔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메모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지금 그 이영달 박사의 그 자서전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영달 박사의 자서전은 곧 진주 문화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역사를 만들어 온 진주 문화사랑 모임. 그는 그 비결로 애나 진주 사람을 꼽습니다. 마음 뜻이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문화사랑 모임. 그곳엔 언제나 마음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누구 하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주 문화사랑 모임에서 조그마한 그 사회단체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문화사랑 모임 구면은 진주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압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문화사랑 구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주 사람들도 진주에 대해 애착심도 생기지고 그러한 바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영달 박사가 아니냐. 저는 그래서 항상 존경을 합니다. 그 이 박사님이 이제 그 물론 뭐 한때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을 다룰 때 첫째는 정감입니다. 정감. 참 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 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좀 부드럽고 또 아주 그 친근하고 또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적에 그 아무래도 믿음도 가고 정감도 가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 박사님이 그 참 제가 이 박사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그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은 언제든지 제 의견을 갖다가 경청을 해줍니다. 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물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박사님 생각할 적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신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지난번에 네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한 거는 내가 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일할 적에 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 그거는 그게 아니다 일하는 것보다 자기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뒤에 한참 후에 다시 만날 일이 있었을 때 네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던 거 내가 보기에는 좀 안 그런 것 같더라. 너는 다시 생각해봤나? 이렇게 뭐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참 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 나이 적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이 박사님은 없습니다. 항상 그 후배들을 갖다 존경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점잖게 그 하시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간다 그러죠. 사람이 끌려 들어가는 건 뭐냐고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참 이 박사님은 내 부모 같고 형님 같고 뭐 이런 감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래 얘기하면 저도 뭐 두 말도 없이 따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 박사님이 이거 해라 이러면은 그 뭐 좋고 나쁘고 생각할 것 없이 이해하고 따라 들어가는 정도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어려웠던 시절. 고향에 돌아가 가족에게 그리고 지역에 보답하겠다는 마음. 내 고향을 사랑하는 그 마음. 치과 의사를 진주 지킴이로, 사진작가, 진주 문화사랑 모임 이사장으로, 그리고 애나 진주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역시 진주에는 전통이 있고 또 진주의
마음을 흐르는 난강이 있고 했다는 그런 풍습적인 그런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라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유산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